안녕하십니까. 2022년 3월 2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지방선거 중에서 대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대구가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. 왜 그러냐?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데 이어서 오늘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또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거든요. 그래서 왜 이렇게 대구가 뜨거워졌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한다. 준비되는 대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겠다.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 앞으로 못 나오겠다.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진행자가 당연히 그럼 홍준표 의원하고 한판 겨루겠다는 겁니까?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. 대구는 한 25년간 전국에서 지역 총생산 꼴찌를 유지하고 있고 지역이 자꾸 쇠퇴하고 있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. 중고교와 첫 직장인 경북도청 근무를 대구에서 했는데 대구에 대한 애정이 크다. 시민으로서 역할을 해보겠다.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대구시장을 도전하겠다.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번 그 대선하고 같은 날 치러졌죠.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도 출마를 하려다가 당해서 출마를 하려면 탈당을 하고 해라. 그러면서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그 제동을 걸어서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이번에 이제 6월 지방선거에는 뭐 전국 선거니까요. 보궐선거도 아니고 뭐 그런 점에서는 뭐 당에서 포기시키는 일은 없을 거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홍준표 의원이 지난 10일이죠. 대선 바로 다음 날 자기 플랫폼인 청년의 꿈에다가 중앙정치는 윤석열 당선자에게 맡기고 저는 하방을 하고자 한다. 이렇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. 그 다음에 16일 날에는 페이스북에다가 최근 경남신문 여론조사에서 역대 민선 경남지사 중 최고위 지사로 평가받았듯이 대구 리모델링도 새롭게 하고 쇠락해가는 대구의 영광도 되찾겠다. 준비되는 대로 출마 선언을 하고 그러나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을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자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왜 대구시장에 나오려고 할까요? 현재 무관입니다. 국회의원 아니죠. 지난번에 그 본인의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서 서울에서 도전했다가 경선에서 실패했습니다.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닙니다. 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해서 최고위원에 당선이 되긴 했습니다만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이 조기에 뭔가 선출직 관직을 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. 뭐 이거는 어찌 보면 뭐 자연스러운 도전 의지로 보이는데 그러면 홍준표 의원은 도대체 뭐냐?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고 여러 곳에서 이런저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? 홍준표 의원이 뭐 하방이라고 하는 바람에 하방은 잘 아시다시피 내려간다는 뜻 아닙니까? 그래서 이게 서울 중심의 사고방식이다. 아니 국회의원 하다가 대구에서 국회의원 현직입니다. 그런데 대구시장을 하는 게 어떻게 하방이냐, 대구를 무시한 폄하하는 것 표현 아니냐, 뭐 이런 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. 본인이 너무 서울 중심의 사고방식을 뭐 대권 도전을 했었으니까 아마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홍준표 의원이 왜 대구시장을 하겠다는 것인가? 제 개인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이렇게 봅니다. 경남지사를 했었죠. 그런데 대선에 도전했습니다. 그 이후에 2017년에 도전해서 실패하고 그때는 본선까지 진출했다가 실패하고 이번에는 윤석열 당선자한테 경선에서 졌습니다. 물론 선전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됐습니다. 그러면 홍준표 의원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보다 뭐 나이가 많습니다.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뭐 한 5살쯤 많습니다. 그러면 다음번에 대선에 삼수를 한다?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의원이 다음번에 3선?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. 그 3선을 위해서 대구시장에 도전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. 무슨 얘기냐면 자 어차피 앞으로 5년간은 윤석열의 시대입니다. 그렇죠?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윤석열의 시대인데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뭐 나이로 봐도 선배고 법조 경력으로 봐도 또 한참 선배고 정치 경력으로 봐도 한참 선배고
그런데 서울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당에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계속 있다는 게 좀 아마 본인의 뭐 자존심 때문인가? 뭐 우선 그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차라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내려가겠다. 광역자치단체장 내려가겠다는 것이고요. 그러면 왜 또 대구냐? 그거는 제가 보건대는 그 홍준표 의원은 영남의 압도적인 지지, 이걸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대선에서 본인이, 왜냐면 지금까지는 민주당은 그 PK와 TK를 어느 정도 분리해야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. 이런 그 지역구도상에 여러 가지의 그 분석법이 있습니다. 홍준표 의원은 본인이 원래 경남 출신이죠. 그런데 학교를 대구에 와서 다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의원 생각에는 자기는 경남 출신에다가 경남지사를 했고, 그 다음에 학교는 대구에 와서 다니고 대구시장을 하면, 그러면 이제 영남 PK와 TK의 지지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다. 그러면 대선 도전하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. 구도상 유리하다.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. 그게 그 홍준표 의원의 계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대구시장을 한 번 더 함으로써 PK와 TK를 아우르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가 5년 뒤에 대선 도전을 한 번 더 하겠다는 그 포석으로 보인다.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. 그러니까 대선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. 그런 차원에서 징검다리로서 대구시장을 선택했다. 전 이렇게 보고요. 자, 그럼 대구시장은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, 저는 그래서 혹시 권영진 현 대구시장, 현직이죠. 포기했나? 왜 한때 뭐 포기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. 그게 그냥 소문으로 돌다가 본인이 지금은 수성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현직에 도전하는 거 쉽지가 않죠. 현직에 다른 사람들이 도전해서 그걸 탈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권영진 현직 대구시장이 중간에서 약간 불출마한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소문 때문에 손해를 본 측면이 있죠. 그러나 이제 본인이 나는 수성을 하겠다. 3선에 도전하겠다.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현직 프리미엄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이고,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이진숙 전 대선 MBC 사장 지금 도전을 선언했습니다. 그래서 17일 날 대구시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요. 19일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했습니다.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잘 알지만 그 중동 특파원으로서 굉장히 유명세를 날린 사람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언론인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, 물론 정치에 도전하는 건 이번에 처음이지만 그 경쟁력도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홍준표 현직 시장, 홍준표 의원, 그 다음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, 그 다음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, 이렇게 되면 거물급이 맞붙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,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국민의힘의 심장부죠, 대구가 역시. 그 심장부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곧 이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달성 사저로.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심장부부터 굉장히 이 지방선거의 열기가 불을 뿜을 것으로 보인다. 이런 거고요. 자, 그러면 현재 대구 여론은 어떨까? 현재 여론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최근 여론이 어떤가 하는 걸 한번 찾아봤더니 비전 코리아라는 데서 조사를 한 게 있더군요. 13일 날 조사를 했습니다. 꽤 됐죠? 벌써 9일 전 얘기입니다. 대선 직후 이때 조사를 했는데 새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게 75.1%고 3선, 재당선, 아마 이거는 권영진 현 대구시장을 다시 당선시켜야 한다. 이런 여론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17.2%밖에 안 됐습니다. 그러니까 권영진 현 대구시장이 약간은 좀 현재의 여론으로 보면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? 이런 느낌이 드는, 새 인물로 바꾸자 하는 여론이 75%, 4분의 3이다. 이런 것이고요. 그 다음에 그러면 새 인물로 교체하자 하는 사람들, 유권자들은, 대구 시민들은 어디 성향이 많냐? 그래 봤더니
민주당은 절대 다수. 왜냐하면 그건 민주당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86.2%. 그 다음에 30대 84.3%, 40대 84.2%, 50대 79.6%. 뭐 이렇게 된 걸로 봐서는 결국은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은 압도 다수가 자 바꾸자 이런 여론인 것으로 보인다. 그거는 현재 국민의힘 현역 시장이 있으니까 뭐 이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. 그 다음에 아니다 뭐 3선 또는 재당선 뭐 이거는 이제 약간 국민의힘 성향의 시민, 대구 시민들이 이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. 대개 뭐 70세 이상, 아니 60대 이상, 뭐 또는 대구 중남구, 이게 대구의 전통적인 그 오래 산 뭐 일종의 토박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. 그리고 국민의당 응답층, 여기서 상대적으로 높다. 그렇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사람이 자기가 나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. 그러면 이 개별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이름을 넣어서 조사한 결과도 있는데 이건 뭐 앞으로 70일씩이나 남았으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이거는 아마 현재 지명도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홍준표 의원이 역시 압도적이죠. 49.4. 김재원 최고위원과 권영진 현 시장이 12.5로 동률입니다. 그 다음에 홍일학 전 의원 5.1. 이건 민주당이죠. 그 다음에 뭐 정상환, 이진숙, 류성걸, 임대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쭉 뭐 한 2 내지 3%포인트 정도 그 정도의 그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없음이 9.3. 그 다음에 모름이 4.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이제 그 권영진 현 대구시장이 약간 흔들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일종의 그 중근한 방식이 되고 홍준표 의원이 워낙 지명도가 높다 보니까 홍준표 의원이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현재의 여론조사 상태를 보이고 있다. 그러나 이제 권영진 현 시장이 수성을 하겠다라고 지금 그 현역 시장의 그 어떤 프리미엄을 앞세워서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본인이 대구시장을 사퇴할 겁니다. 사퇴하고 대구시장은 이제 대행이 맡고요. 본인은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워낙 또 파이팅이 있는 그런 후보기 때문에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현재 이 비전 코리아라는 이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9일 전 정도에 했던 것은 또 많이 요동을 친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.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워낙 새 인물의 교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새 인물들이 뭐 어떤 또 선전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.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은 뭐 이제 그 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뛰어드는 판이니까 초기다 이렇게 보이고요. 그러나 이번에는 대구시장 그 선거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냥 뭐 대략 누가 될 거야 이렇게 되면 그냥 그대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이번에는 신인들과 거물이 뛰어들므로써 대구시장 선거가 예전에 없는 그런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다.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처음에는 경기지사, 서울보다 더 뜨거워진 경기도지사 선거를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과거에는 정말 찻잔 속의 뭐 그냥 어떤 흐름 정도만 보였던 대구시장 선거가 이번에는 거물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올라갔다.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 대구시장 선거도 예년에 없던 그런 관심도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. 특히 홍준표 의원의 그 대선으로의 징검다리 여기에 대구 시민이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그 주목해봐야 될 대목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고맙습니다.